곳곳에서 숨겨왔던 아름다움을 뽐내는 청명한 가을날. 연인들의 사랑도 무르익어가는 계절인데요. 왜 이렇게 우울하세요? 가을이잖아. 외로웠어. 외로웠어. 아. 이거 뭐야? 금일봉이야? 이거 뭐야? 돈 아닌데? 오늘의 명의 힌트 민슬기? 나의 사랑 오늘 슬기쌤이라는 거 아니야? 맞죠? 선생님 이름 한번 외쳐볼까요? 아 진짜? 잠깐만 선배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늘? 아 오케이. 여기죠. 나 지금 너무 흥분했나 봐. 잠시만. 민슬기 선생님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뵙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어디 가세요? 오늘 민슬기 선생님인데? 아, 네. 정형외과 전문의 민슬기라고 합니다. 진짜 민슬기 선생님이세요? 예, 맞습니다. 너무 실망하시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선생님. 저 너무 좋습니다. 항상 명리보감을 찾아주신 선생님들은 항상 환영합니다. 농민들의 어깨 건강을 책임지러 온 오늘의 명의. 정형외과 민슬기 전문입니다. 저는 진짜 오늘 민슬기 선생님이라 해서 진짜 여성분인 줄 알았는데 네. 민슬기고 이름 때문에 예전에 막 고충 같은 게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네, 간단하게 다슬기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다슬기. 저희 어렸을 때 슬기로운 생활 뭐 이런 거 같은 거 다 제 별명이었었는데 뭐 지금은 다 추억이죠. 그렇죠. 근데 이름이 너무 이쁘세요. 그리고 외모도 너무 이쁘세요.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근데 오늘 궁금한 게 있는데 오늘 마을 어르신들에게 어떠한 주제로 혹시 강연을 준비하셨나요? 일단 오늘 주제는 어깨 질환 관련된 어깨. 네. 네네네. 그래서 어깨가 예전에는 다들 뭐 어르신들 아픈 그런 관절 생각을 했었었는데 네네네. 스포츠 많이 즐기시는 분도 늘어나고 이러면서 어깨 네. 환자분들 연령대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어르신들 어깨 통증의 네. 이제 흔한 원인 네. 그리고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 네. 그리고 이제 정확히 검사를 하고 어떻게 진단해서 치료하는지에 대한 간략한 좀 설명을 드리러 왔습니다. 그래요. 자, 정말 기대가 되는데 자, 바로 이제 마을 어르신들을 만나러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손잡고 오늘은 또 저의 피양새잖아요. 자, 하나, 둘, 셋, 출발! 자, 슬기 씨, 가자. 왜 이렇게 쑥스러워하세요? 남자 손 처음 잡아보세요. 가을이 오늘 명의보감이 찾아온 마을은요. 눈부신 아침 햇살에 서리가 내려앉은 듯 맑고 아름다운 자연이 펼쳐지고 나와요. 눈을 감으면 가을 하늘 아래 풍성한 곡식과 단풍이 익어가는 곳. 한 그대의 맑은 숨결이 향기로워요. 경기도 고양시의 서리골 마을입니다. 불러보던 그 옛 노래는 이 아름다운 마을에서는 어떤 주민들을 만나게 될지 벌써 설레는데요. 야, 진짜 여기는 오지네, 오지. 여기 산이네. 야, 저 어르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MBS 명의보감에서 나왔습니다. 네, 요즘 의사 선생님이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여기 좀 앉아도 돼요, 저? 네, 어머니도 좀 앉으세요. 선생님도 앉으시고. 야, 여기 앉으시니까 제가
마치 신선이 돼 있는 것 같네. 지금 피부가 굉장히 고우세요, 진짜. 그래서 우리 관리를 안 해, 내가. 어? 관리를 안 관리를 하고. 안 하시는데? 관리를 안 하는데 이렇게 좋으시다고? 와. 선생님, 어머니 나이 혹시 가늠하세요, 혹시? 어머니 나이. 73살? 응? 73살? 73, 73. 아유, 78. 78이요? 이야, 그래도 선생님 비슷하게 맞추셨네요. 그러니까 너무 비싸게 마셨네. 예. 근데 어머니 그렇게 안 보이세요? 진짜로. 어머님은 되게 젊게 사셔서 어디 아픈 데도 없으실 것 같아. 아파요. 죽다 살아났어요, 내가. 어머님이 죽다 살아나셨다고? 크게 안 좋으신 적 이렇게 있어요? 지금 건강하신데? 아니, 베란간에 네. 걸음을 못 걷고 아들 차에서 내렸는데 여기 털썩 주저앉았네. 주저앉아서 균형을 못 잡으시고 힘도 빠지고 걸음을 못 걸을 수가 없어. 갑자기? 갑자기. 응, 병원 가갖고. 네. 9월 달에 그래갖고 겨울 그 해 나갖고 응. 2월 달이야 나왔네. 아 진짜요? 거의 그러면은 거의 5개월 정도를 병원에. 고생하셨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좀 걸어 다니시고 또 운동도 하시고 또 마실도 나가시고 네. 그래도 어머니 지금 많이 건강해져서 너무 다행이네요. 네, 진짜로. 그럼 어머님 뭐 오래 걷고 이렇게 하시면 무릎이나 이런데 뭐 이런 데 별로 안 아프신가 보네요. 허리 이런 데도 다 괜찮으시고 그냥 그런 데는 괜찮아요. 그냥 괜찮으신 것 같아요. 이런 데 팔 같은 거 이렇게 올리고 이런 것도 다 잘 올라가시고 예. 뭐 내가 운동 많이 하시는 거. 어우 어머니 뭐. 아침에 네. 저 산에 네. 한 40, 50분 그 정도 갔다 와요. 매일매일? 야, 운동 많이 하시는구나. 운동할 때 이렇게 갈 때는 어떤 거? 어떤 운동이요? 다 왔다. 아 여기 올라가서 하면은 하나 둘 셋 다 왔다. 아 이렇게. 3번 이렇게 하고 네. 또 이제 그거 주팽이 저거. 아 지팽이. 지팽이. 이거 뭐 하시려고요? 내가 운동하는 거지. 아 이걸로? 이걸로 이제 갑자기 어머니. 야. 여기는 내 핸드가 아닌데서 강수가 내가 우와. 하는 거야. 엄청 유연하시네. 선생님 한번 해주세요. 저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잠깐만. 잠깐만. 일부러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진짜 안 되시죠? 허리가 좀 아파가지고. 어머니가 더 좋아 선생님보다. 엄청 유연하시네. 머리. 습관이 돼서 그래. 또 이제 그렇게 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잠시만요. 이거 하고 지금 어머니가 가르쳐 주시는데 안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 하고 이거 같이 하셔야죠. 고개를 이렇게 하는 거야. 아. 10번씩 해. 네네. 10번씩. 10번씩 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아 그렇게 마무리. 벌리는 것도 이렇게 벌리는 것도 하시고. 야 잘하고 계시네. 선생님 어떻게 지금 잘하고 계시는 건가요? 이게 아유. 어머님께서 하시는 게 실제로 네. 굉장히 저희가 환자들한테 교육을 할 때 환자분들 교육할 때 하는 그런 운동을 그대로 아, 진짜요? 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네. 재활 치료를 많이 했길래. 아, 못 배우셨구나. 걸으니까 재활 치료를 많이 했으니까. 네. 근데 어머님 지금 방법이 굉장히 좋으세요. 딱 요거 하시면 되거든요. 더 오. 가르쳐 드릴 게 사실 없으실 진짜? 정도네요. 야. 어머니 여기 잠깐만 다시 앉으시죠. 어머니 지금 이제 어머니한테 퀴즈를 내드릴 텐데 맞히면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머니 건강에 대한 상식 퀴즈예요. 명의보감 건강상식 퀴즈 문제를 맞춰라. 그 관절 건강에는 산에 이렇게 오르막길을 올라가는 것이 좋다 아니면 평지를 걷는 것이 좋다. 자 어머니의 선택은요? 관절 건강에는 산을 오르는 것이 좋다? 아님 평지를 걷는 것이 좋다? 관절은 평균 걷는 게 좋지. 아 평지를 걷는 게 좋다. 오 왜요 어머니 왜요? 그 올라가는 거는 네. 더 아파. 아 여기가 아파. 자 선생님 정답은 어떻게 되죠? 과연 정답은? 정답은 평지를 걷는 게 더 좋다. 어머니가 직접 이렇게 경험해 보셨으니까. 평지는 무릎 관절에 좀 부담이 적고 네네. 운동은 많이 되는 반면에 올라가는 네네. 거는 부담스러워. 예, 올라가는 것도 그렇고 특히나 이제 하산할 때 네네. 충격이 좀 많이 갈 수가 있어서 아. 관절 좀 심하신 분들은 이제 등산 쪽보다는 평지가 좀 낫긴 하신데 아. 어머님은 또 지금 또 워낙 건강하게 잘 관리를 많이 하셨으니까 네. 일단
좋아하시는 운동 많이 하시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야, 어제 어머니, 선물. 이거 드렸어야지. 어머니, 이게 선물입니다.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세요? 내가 하는 이것 하는 거 아니야? 이거 두드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하는 어? 거. 아유, 잘하시네. 정말 다 하시네. 어머니 할 줄 아시네? 예, 알아. 어이, 그래요? 저 이거 두드리는 줄 알았거든요.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야. 이야, 잘하시네. 어떻게 선물 좀 마음에 드세요? 예, 이렇게 하면 좋지. 아, 그래요? 예. 자식이 좋아요, 이게 좋아요? 아유, 자식이 좋지. 어르신, 지금처럼만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잘 익은 벼가 펼쳐진 들판을 가르며 또 다른 주민을 찾아 나섰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MBS 명의봉함에서 나왔습니다. 네. 야, 지금 1년 농사 자식들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죠. 아니야. 자, 와. 진짜 얘가 벼 보면 약간 정말 자식 같나요? 자식 같죠. 진짜요? 네. 여기서 이쪽 자식이 이뻐요? 아니면 뒤쪽 자식이 이뻐요? 뒤쪽이 좀 예쁘죠. 요 앞쪽은 살짝 쓰러졌잖아요. 살짝 써졌네. 진짜? 근데 선생님, 이런 벼 언제 추수하는지 혹시 아세요? 혹시 가을 아닌가요? 선생님, 대한민국 모든 초등학생들도 가을에 추수하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벼 바로 베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에요? 이게 앞으로 한 40일. 40일이나 더요? 양력으로 10월 20일경. 10월 20일. 그때 추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쯤이요? 여기 4,600평 되고 다른 데도 제가 한 14,000평 지고 있습니다. 14,000평이면 농사 지으려면 진짜 몸이 진짜 견뎌내지 못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몸이 좀 안 좋아요. 이게 농사일은 사람을 사서 할 수가 없어요. 네. 논두렁 깎는 것도 지금 기계화를 해서 뒤에다 깎기 때문에 네. 깎을 사람이 없어가지고 내가 혼자 다 관리를 하고 있어요. 바쁜 농사일 탓에 본인의 건강을 돌볼 시간조차 없었던 어르신. 정말 선생님 잘 오셨네. 네, 많이 우리 또 드시네요. 그래서 명의 선생님이 왔습니다. 이렇게. 고맙습니다.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벌써 고맙다고 네. 말씀하시면 와주셔서 고마워요. 와주셔도 오신 것만 와준 것만으로도 네. 어깨는 돌릴 때 이렇게 아프거나 그러지는 않으세요? 네, 이렇게 돌릴 때는 괜찮은데 네. 조금 뻐근해요. 약간 근데 묵직한 요게 좀 통증? 이쪽 덜 올라가 아파요. 그래요? 네. 한번 해볼게요, 아버님. 힘 살짝 빼시고 네. 제가 움직여 볼 테니까 아프면 말씀하세요.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는 아파요 거기. 이 정도 더 넘어가면은 아프시고 예전엔 잘 올리셨었죠, 그죠? 네, 네. 지금 지시는 거는 엉덩이보다 조금 더 위로 요 정도까지. 네. 약간 굳으셨네. 양쪽의 증상이 거의 비슷비슷하세요. 아니요 이쪽은 괜찮아요. 왼쪽 괜찮으시고 오른쪽만 그래요.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왼손 바로 손 다. 그러게요. 왼쪽 상당히 유연하시네요. 예, 예. 뒤로도 잘 되시고. 유독 오른쪽 팔의 움직임이 힘겨운 어르신의 어깨. 과연 원인이 뭘까요? 우리 보통 말하는 힘줄 파열 생겼을 때 뼈가 좀 깎이거나 모양이 변형되는 게 생기는데 아마 그게 왼쪽보다 오른쪽에 조금 있으실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아주 많이 힘줄이 상하면은 이제 뼈가 막 으스러지고 모양도 변화가 되니까 엑스레이 찍어도 굉장히 심하게 망가진 게 보이는데 이제 그 정도까지 가기 전 단계에서는 초기에서 보이는 간단한 변화 좀 보이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만약에 그 정도로 손상이 됐으면 이거 어깨 움직이지도 못하나요? 보통 이제 둘 중에 하나인데 네. 굉장히 아파하시거나 네. 그러니까 움직이긴 하는데 되게 통증이 심한 분들이 있고 네. 아프지는 않은데 팔이 안 올라간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버님은 지금 본인 힘으로도 다 올리시고 네. 제가 들어드려도 어느 정도 다 올라가시죠. 되시는데 많이 찢어지신 분들은 팔 이렇게 올리다 보면 어느 시점부터는 본인이 암만 이렇게 올려도 팔이 힘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잡고 놓으면은 갑자기 뚝 떨어지고 유지를 못 하시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은 어깨 안쪽에 힘줄이 거의 남아 있는 게 없다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하는데 아버님은 그 정도까지 진행은 다행히 안 하셔서 그 정도까지는 다행이네요 진짜. 와.
아버님 그래도 조금은 좀 마음의 위안이 되는지 몰라도 좀 많이 좀 밝아지셨어요 또. 네, 지금 안전하네. 그렇죠, 그렇죠. 네, 말씀만 이게 또 일반 분들이 괜찮아 이거보다 그래도 또 이제 또 의사 선생님이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랑 정말 천지 차이가 나거든요. 네. 그래서 또 아버님에게 선물을 또 준비했습니다. 야. 근데 이 선물을 그냥 드리는 건 아니고 퀴즈를 맞히셔야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 아버님, 우리 보통 어깨 아플 때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운동 많이 하면 좋아진다 이런 얘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력 운동 많이 하고 많이 쓰면 오히려 좋아진다. 그 말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어깨 통증이 있을 때 근력 운동을 하면 좋아진다? 맞으면 O, 틀리면 X. 와, 아버님 단일 초에 망설임도 없이 그럼요. X요라고 그러는데, 저도 진짜 궁금한데, 자 선생님 정답은 어떻게 되죠? 정답은 X가 맞고요. 야, 이유가 왜 X예요? 사실 제일 안 좋은 게 힘줄 파열, 뼈전근개가 찢어지는 질환들인데 그 찢어진 힘줄을 저희가 무리해서 더 쓰거나 네. 근력 운동을 한다고 무리하다 보면은 최악의 경우엔 파열이 더 진행해서 이제 병변의 크기가 커지고 나중에 정말 수술이나 이런 좀 큰 치료까지 병행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일단은 정확하게 진단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원인이 뭔지를 알면은 저희가 어떻게 재활을 하면 좋은지도 방향이 잡히니까 확인을 해보는 게 좋고. 자, 어쨌든 아버님 정답을 맞히셨으니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약간 이렇게 나빼라고 쓸 때 그 낫이 아니라 이거 아버님 이 어깨 건강을 위한 건데 이거 선생님 한번 이거 네. 걸고 어때요 아버지? 좀 시원하시죠? 당기시면 돼요. 그렇죠, 그렇죠. 어머니 진짜 약간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계속. 시원하네요. 예, 그렇죠, 그렇죠. 어깨 건강 잘 지키셔서 행복한 노후 보내세요. 거의 만보면 걸으실 거예요. 네.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한 분이라도 더 많은 주민들의 건강을 살펴드리고 싶은 마음에 발걸음을 재촉해 보는데요. 야, 근데 여기 진짜 예쁘다. 집이 너무 예뻐. 궁궐이네, 궁궐. 요새 이런 데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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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뭐 하고 계셨어요? 풀 뽑고 계셨어요? 네, 아니, 저희 명의보감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왔습니다. 네네네, 안녕하세요. 지금 갑자기 풀 뽑고 계시다가, 맞아, 이쪽은 이제 의사 선생님이세요. 네. 네네네. 근데 어머니 좀 앉아도 될까요, 근데? 네, 예. 야, 근데 이게 어머니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자, 네네. 자, 근데 선생님 보셨어요? 오다가 닭들 여기 뛰어노는 거? 네, 저기 닭도 나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닭들이 이 마당에 뛰어놀고 있더라고. 웬만하면 이런 데는 강아지들이 뛰어놀아야 되는데. 그래서 개가 못 나와요. 개가. 닭들이 무서워서? 아니 닭들 잡으니까 닭들 잡으니까. 닭 몇 마리나 키우세요? 한 15마리. 15마리. 많이 키우시네. 근데 이런 데 살면 아프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저녁에 일하고 나면 어깨가 제일 아프고요. 어깨요? 네. 하긴 뭐 여기 이렇게 넓은데 관리하려고 그러면 진짜. 네, 풀이 제일 문제. 풀이죠. 어깨 어디가 주로 아프세요? 주로 이제 아프시면은 많이 쓰는 이쪽이랑 이쪽이라서 그러니까 돌릴 때도 좀 뻑뻑하게 통증이 있으시고 예. 몇 가지 좀 만져볼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올리시는 거나 네. 이런 거 괜찮으세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괜찮고 뒷짐지시는 건요? 이거는 조금 약간 잘 안 넘어가세요? 아프시면 주로 이제 이런 어깨 이런 데 아프면서 심할 땐 팔뚝 이런 데도 좀 같이 아프시고 낮에는 우리 팔에 이제 무게가 있으니까 이렇게 서서 앉아 있으면은 여기가 약간 이렇게 팔 무게 때문에 살짝 벌어져서 조금 덜 아프신데 근데 밤에 주무시려고 이렇게 들어놓으시면은 팔에 무게가 없어지니까 다시 원래대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조금 더 아파지거든요. 그래서 밤에도 아프구나. 어깨 힘줄이 염증 있으신 분들이 밤에 아프다는 말씀을 진짜 많이 하세요. 어머님도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어깨가 어느 정도 범위 안에서 돌아가는 거는 크게 굳거나 그러지 않으셨는데 이제 특정 각도에서 이제 통증을 좀 호소를 하시고 제가 봤을 때는 아마 회전근개 쪽에 약간 염증이나 부분 파열이 있지 않으실까 싶으시네요. 그럼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약간 수술적인 치료가 아니라 지금 약간 관리를 잘하시면 좀 괜찮아지신다는 맞습니다. 일단은 많이 쓰시고 나서 좀 붓는 느낌이 있거나 약간 이렇게
팽창감, 통증이 좀 급하게 심해졌을 때는 사실 냉찜질 하시는 게 조금 좋습니다. 냉찜질, 네. 온찜질이 아닌가요? 기본은 온찜질 하시는 게 기본이기는 한데 이렇게 그렇게 급할 때는 하루 이틀 정도는 냉찜질 좀 해서 가라앉히시는 게 좋고 일어나서 이제 좀 그게 급성 통증이나 부종이 좀 가라앉으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따뜻하게 해주시는 게 도움이 더 되고요. 가라앉으면 네. 따뜻하게 하게. 어머니 몰라주셨죠? 몰랐죠. 그렇죠, 무조건 그렇죠. 따뜻하면 되는 줄. 그렇죠. 이게 어머님들이 잘못 생각하고 네, 있는 거지. 거의 다 그렇게 생각해요. 네네네. 저는 항상 무조건 저번에는 D였는데도 예, 맞아요. 따뜻한 걸로 찜질했어요, 저는. 좋은 정보네요. 네. 자, 어머니, 지금부터는 선생님한테 어깨에 관련된 내용을 많이 들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깨 관련된 상식 퀴즈를 지금부터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0견은 50대만 걸리는 병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50견은 50대에만 걸리는 병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자, 생각하셨어요? 자, 하나, 둘, 셋. X. X. 자, 정답은 어떻게 되죠, 선생님? 정답은 X가 맞습니다. 50견은 50대만 생기는 거 아니에요? 60견은 60대만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50견이란 이름 자체가 네네. 이제 50대에서 흔하게 발병된다 해서 이제 50견이지만 네네. 실제로는 뭐 30대, 40대 당뇨 있으신 분들은 더 빨리 좀 생겨서 오래 고생하시는 경향도 있고 네. 그다음에 60, 70대에도 생길 수가 있는 병이라서 이게 꼭 나이만 가지고 저희가 진단할 수는 없고요. 오케이. 요건데 엄청 시원해요, 어머니. 자, 어머니 축하드립니다. 예. 자, 마시셨습니다. 예. 자, 어머니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이거 되게 시원해요, 근데. 네네. 이렇게요? 자, 이렇게 해서 잡으시고 그래서 이렇게, 아, 네. 이렇게 당기시면 되거든요. 불편하신 자리 눌러주시면은 조금 증상에 네.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좀 네, 굉장히 좋은데요. 아, 진짜요? 네. 오. 마사지 자주 하셔서 꼭 어깨 건강 되찾으시길 바랄게요. 서리골 마을의 따뜻하고 정겨운 주민들을 만나봤는데요. 대부분의 주민들이 다양한 어깨 통증으로 고민하고 있었네요. 그렇다면 얼른 명품 강연을 들어봐야겠죠? 자, 드디어 명예보감 특급 강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환영합니다. 네. 요즘에 농사일 많이 바쁘시죠? 네, 바쁘신 와중에도 정말로 귀한 발걸음이 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바로 모셔볼 명의 선생님은요, 이름처럼 슬기로운 명의 선생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정형외과 전문의 우리 민슬기 선생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쪽으로 보이는데 이쪽으로. 혹시 농사일을 하시면서 혹시 어깨 많이 불편하신 혹시 어르신들 계시나요?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예. 어머님 진짜 어깨가 많이 안 좋으신가 봐요. 네. 아파서 잘 못 쳐. 어머님 정말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어머님들 또 아버님들 어깨 앞으로 100세 시대 동안 큰 탈 없이 잘 쓰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다들 어깨 통증 한 번씩 겪어보셨을 테니까 네네.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을 때 어떻게 치료하고 어떻게 관리하면 되는지 궁금한 거 있었던 건 다 이렇게 여쭤보시면은 성실껏 대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명품 강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곧 1년 농사의 꽃 추수철이 다가오는데요. 하지만 고된 농사일과 함께 어깨 통증이라는 불청객까지 찾아오기 일쑤입니다. 어깨 통증의 다양한 원인과 그에 따른 치료법 그리고 예방법까지 어깨 건강을 위한 특급 강연 속으로 함께 출발해 볼까요? 100세까지 건강한 어깨 지키기. 어깨는 사실 관리를 잘 하면은 오랫동안 잘 쓸 수 있는 관절인데 관리를 좀 중간에 부실을 소홀하게 하거나 아니면 좀 문제가 생기면은 이제 수술하고 이렇게 고생을 좀 오래 하시는 분들이 많이 또 계세요. 제 환자분들 중에서 한 분은 아플 때 좀 오히려 운동하고 돌리면 좀 부드러워지는 것 같다 그래서 근력 운동 같은 것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내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움직이는데 안에서 뭐 뚝
하더니만 그다음부터 이제 팔이 아예 안 돌아가더라. 이렇게 해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갑자기 뚝 끊어져서 어깨 힘줄이 다쳐버리면은 그때부터는 심한 경우에는 이제 아예 기계로 갈아 끼워야 되는 이제 인공관절까지 가는 경우가 있어서 중간중간 무슨 병인지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맞게 재활이랑 치료가 이제 꼭 필요한 그런 관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일단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의 다양한 관절 중 유일하게 360도 회전이 가능한 곳, 바로 어깨 관절인데요. 어깨가 아프면 평범한 일상생활에도 큰 불편함을 주곤 합니다. 조금이라도 통증이 있는 경우 조기 진단과 올바른 관리가 중요한데요. 어깨 통증을 일으키는 다양한 질환들에 대해 알아볼까요? 그렇다면 어르신들에게 흔히 발생되는 어깨 질환은? 이제 어깨에 아픈 병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좀 흔한 예부터 먼저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이제 어느 날부터 어깨가 지금 돌릴 때 약간 뻑뻑한 느낌? 첫 번째 질환의 단서. 팔을 돌릴 때 뻑뻑한 느낌이 든다. 만세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이렇게 뒷짐도 잘 안 져지고 뭐 뒤에 있는 물건 잡으려고 이렇게 뻗어도 좀 이렇게 시큰시큰 아프던 게 점점 어깨가 아파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앞으로 나란히도 못하겠고 한 간신히 이 정도밖에 못 오고 어깨를 움직일 때마다 생기는 통증. 등은 아예 손이 안 가서 뭐 속옷 갈아입고 바지 내리는 것도 못한다 이렇게 해서 점점 어깨가 굳어서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첫 번째 질환의 마지막 단서. 점점 굳어지는 어깨.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보통 저희 말하는 이제 오십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흔한 어깨 질환 오십견. 이름이 이게 오십견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 실제로는 50대에만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이른 나이에는 30대부터 생길 수도 있고 연세 많으신 경우에는 70대 이후에도 생길 수가 있어서 이제 생기는 이유는 굉장히 다양한데 아무 이유 없이 생기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당뇨 같은 거나 이런 거 이제 같이 앓으시는 분들은 또 잘 생기는 경향이 있고 오십견 혹시 앓고 계시는 우리 어머니나 아버님 혹시 계시나요? 아, 50견은 그죠. 한참 전에. 80대 다 넘으신 분들. 아. 제 환자분은 이런 분이 계셨었어요. 한 60대 초반 정도쯤 되시는 어머님이셨었는데 오십견으로 어깨가 점점 굳어가던 여성 환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한 3개월, 4개월 전쯤부터 어깨가 좀 묵지근하게 아픈 것 같더니만 좀 쉬면 괜찮고 낮에는 괜찮다, 밤에는 좀 아프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됐던 게 점점 어깨가 좀 굳고 하더니만 나중에는 이제 뭐 바지도 못 올릴 정도로 팔이 안 움직인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오셨었거든요. 이 병 자체는 이제 이런 병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는 어깨 관절을 움직이는 관절, 잡아주는 이제 인대랑 이제 그 낭이 있는데 이제 정상적인 경우에는 이렇게 맑 깨끗하고 이렇게 반질반질하잖아요. 비슷한 자리를 찍은 사진인데 이제 이런 오십견 환자의 경우에는 충혈되고 혈관이 이렇게 약간 좀 더 자라나서 빨갛게 부풀어 오르고 딱딱하게 굳은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뻘겋게 굳어서 이제 병원에 오시게 됩니다. 보통 본인이 이렇게 들어보셔서 안 올라간다. 근데 이제 내가 올려서 안 올라가는 게 예를 들어 이만큼인데 옆에 계신 분이 붙잡고서 올렸는데도 여기서 걸려서 안 올라가네 하는 자리가 비슷하게 걸리시면은 이제 그건 오십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저희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팔 한번 올려볼까요, 어머니가? 자, 쭉쭉 더 위. 근데 여기서 50견 비슷한 증상 갖고 계시는 저쪽 어머님은 네, 팔이 많이 올라가시고 팔이 안 올라가시네, 진짜. 네. 아, 일부러 그럴 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어머니? 아니,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괜히 이렇게 했나? 보통 치료는 이제 많이 비수술적인 치료로 좋아집니다. 이건 수술까지 가는 경우는 아직 흔치 않고 주사나 염증 가라앉히는 주사나 스트레칭 같은 재활 치료 이런 걸 꾸준히 해주시면은 시간을 좀 두고 짧게는 뭐 한두 달, 길게는 뭐 서너 달 정도쯤 시간을 두고 천천히 이제 어깨 움직이는 범위가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정말 오랫동안 앓으셨거나 아니면 심하게 굳는 분들 중에서는 뭐 여기 엉덩이도 못 걸겠다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팔이 아예 뒤로 안 가서 그 정도쯤으로 심하게 굳으면은 저희가 이 수술로
안쪽에 굳은 염증들 빨간 것들을 다 제거를 해버리면은 일단 아픈 거는 굉장히 많이 좋아지시거든요. 움직이는 것도 금방 돌아오고 붕붕 돌릴 수 있을 정도 안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치료하는 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선생님 오십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있나요? 오십견은 사실 정확하게 우리가 원인을 잘 모르기는 합니다만 병이 생기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스트레칭 열심히 해서 계속 굳지 않게 뻗는 연습을 해서 계속 이렇게 관절이 굳지 않게 늘려주면은 그러면은 더 진행하기 전 단계에서 그냥 오다가 병이 말고 그냥 좋아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초기에 관리만 잘하시면은 고기 단계 고생을 다 안 하고 그냥 끝나시는 경우도 있어요. 오십견은 어깨 관절낭에 염증이 생겨 점점 근육이 굳어가는 질환을 뜻하는데요. 오십견의 증상으로는 유독 밤에만 심한 통증, 팔을 뒤로 올리기 힘들다거나 어깨가 굳는 듯한 느낌이 대표적입니다. 오십견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어깨 스트레칭을 꾸준히 해주는 것만으로도 초기 증상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분들 좀 많으실 수 있는데 이게 어깨는 어지간하게 다 움직여지기는 하는데 이렇게 어떤 특정 자세, 뭐 예를 들어서 멀리 있는 거 잡으려고 이렇게 쭉 뻗거나 이렇게 콱콱 맞히는 통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 무슨 병일까요? 저도 지금 어깨 오십견. 오십견하고 좀 비슷하기는 한데 지금 말씀드린 병은 보통 말하는 충돌 증후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된 농사일로 무리하게 움직이는 어깨. 그리고 그 이후 찾아오는 어깨 통증. 어깨 관절과 근육이 계속 충돌하면서 발생하는 질환이 있는데요. 어깨 안의 교통사고, 충돌 증후군. 우리 보통 말하는 어깨 움직이는 힘줄이 이제 계속 무거운 것도 들고 힘쓰는 일 계속 하다 보면은 여기 위에 있는 뼈에서 계속 부딪히게 되거든요. 충돌되고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런 피부도 똑같지만 이렇게 계속 닿다 보면은 상처 생기기도 쉽고 또 상처 생긴 자리도 또 계속 건드리면은 찢어지고 염증 생기는 병이 생기니까 어깨 힘줄도 똑같은 거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환자분 중에 충돌 증후군 환자 사실 되게 많거든요. 이거는 이제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 연령대가 한 40대에서 50대부터 이제 오시기 시작하니까 그 나이 때가 딱 충돌 증후군 생기기 시작하는 그 시기인데 예를 들어서 뭐 좋아하시는 운동이 뭐 탁구 같은 게 있는데 이렇게 탁구 채 딱 돌리려고 하면 이쪽에가 되게 이 팔 바깥쪽으로 해서 쭉 찌르는 듯한 통증이 이렇게 내려온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팔뚝으로 내려온다. 그래서 간단하게 처음에는 이제 충돌로 시작을 하지만 여기 조금 더 진행을 하고 5년, 10년 지나다 보면은 이제 충돌해서 힘줄 파열로 진행해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병으로 진행을 해서 수술까지 갈 수도 있는 병이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충돌되는 부분에 뼈랑 이 돌출된 인대를 좀 깎아내는 수술을 하기도 하거든요. 부딪히는 게 없어지면 좀 덜 아파지니까. 충돌만 있을 때 이제 저희가 관리를 잘 해가지고서 더 안 찢어져 먹고 이거를 잘 관리가 돼서 이제 잘 아물고 이제 다시 잘 쓸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사실 병이 이제 진행 안 하고 거기서 멈추게 되는데 거기서 조금 관리가 안 되면은 힘줄이 이제 찢어지기 시작하거든요. 어깨 내부에서 뼈와 근육이 자주 충돌하며 발생하는 어깨 충돌 증후군. 오래 방치하다 보면 힘줄이나 근육의 손상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결국 회전근개 파열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 힘줄 파열은 한 50대 중반, 60대 초반 이 정도쯤 돼서 생기는 병인데 50대 한 초반, 아니면 40대 후반에 생기면 굉장히 빨리 생긴 거예요, 그거는. 충돌을 방지를 했다가 나중에 이제 힘줄 파열로 수술을 하셨던 분 한 분 계셨었는데 그분은 한 40대 중반 정도쯤부터 저희 병원에 오셨던 환자분이었었고 이번엔 고된 농사일로 어깨 힘줄까지 파열된 남성 환자의 사연인데요. 워낙에는 하시는 일은 이제 포도 농장, 그래서 포도 어차피 송이 만지고 할 때는 계속 팔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하시니까
그렇게 해서 계속 닳고 하다가 이제 아프다. 일단은 올릴 때 아프다. 계속 이렇게 쓰다 보니까 그쪽이 좀 갈려서 염증 생기고 그다음에 약간 이제 물도 좀 차고 약간 올릴 때 옛날에는 이렇게 해서 뭐 일하고 하면은 힘이 되게 있었었는데 요새는 힘이 좀 빠져서 이렇게 일하다가 아이고 힘들다 해서 잠깐 내려놓고 이렇게 좀 쉬다가 다시 또 일해야 되고 또 그럼 또 얼마 못 버텨서 다시 또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병원에 많이 오시거든요. 이제 어깨 그 힘줄 이게 힘줄이 하나라고 생각하기가 되게 쉬워요. 그래서 이게 끊어지면 팔이 아예 안 들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잘 찢어먹는 힘줄은 여기 위쪽에 있는 힘줄이 잘 찢어집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팔을 이렇게 벌리면서 치다 보면은 이 제일 위에 있는 친구부터 먼저 찢어지거든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되게 조그맣게 찢어지면서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치다 보면은 이제 갈려 나간 그 자리가 있을 텐데 거기가 이제 움푹 패이는 걸로 시작을 해서 이게 시간이 지나면 점점 오그라들어요.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는데 이 모형도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힘줄 파열로 수술하신 분들의 이제 사진인데 여기 하얗게 덮여 있는 여기 다 힘줄이고 여기 보시면 노랗게 움푹 패여 있는 이 자리가 이제 힘줄이 없는 자리. 이게 실제로 카메라로 찍어놔서 좀 커 보이지만 이런 정도 좀 사이즈면 한 1cm 미만의 굉장히 조그만 파열이에요. 손톱보다도 작은 거라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이걸 내버려 두면은 이 망가진 자리 구멍이 점점 넓어집니다. 아까 여기는 보일랑 말랑 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넓어지기 시작하면서 안쪽에 이제 뼈가 노출되기 시작하고 조금 더 지나면 이제 여기 이만큼이 더 사라지면은 여기 이만큼이 이제 텅텅 비어서 안쪽에가 더 보이게 되고. 나도 한 짝이 허옇고 한 짝은 괜찮은 짝은 빨갛고. 저 어머니 사진 아니에요, 그럼 저 어머니 사진 아니에요, 저. 어머니 잠깐만 나와서 선생님한테 한번 받아보세요, 진료 여기서. 네, 나와보시고 또 병원 말만 해서 잘 모르니까 또 선생님도. 네네. 네네. 주물르라고? 주물? 이거야. 어머니 이거 왼쪽 어깨는 힘줄 좀 끊어지신 지 좀 되셨어요, 혹시? 예, 많이 됐다. 많이 됐다 그러셨어요? 그래도 그냥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예. 좀 주시는 거. 거기 못 돌려요. 못 돌리시고 이쪽은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렇게 툭툭 치는 거는 아유 아프시고. 예, 여기가 그렇게 쑤셔요. 그죠? 여기가. 맞습니다. 여기가. 네, 이런 데가 많이 아파요. 원래 어깨가 안 좋으신 분들이 네. 누르면 아프시죠. 어르신의 왼쪽 어깨 통증이 심한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 어떻게 치료하면 좋을까요? 어머니 같은 전형적으로 이제 여기 위쪽 힘줄이 끊어지신 분이시고 이렇게 끊어져서 움직일 때마다 아프고 근력이 빠지고 이러시면은 이제 내시경 보면서 안쪽에 터진 힘줄 이제 봉합을 하시면은 아마 나중에 쓰실 때는 힘도 훨씬 더 많이 돌아오고 아프기도 훨씬 덜 아프실 거예요. 그렇게 치료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어머니, 네, 자리로. 보통은 이제 거기까지 안. 끊어졌다래도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사는데요. 뭐 하나가 끊어졌다. 네, 어머님 아마 하나 끊어졌던 말씀 들으셨을 수 있어요. 이게 끊어지면 팔이 아예 안 들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는 이 힘줄 사이즈 자체는 이 위에 있는 힘줄보다 여기 뒤에 있는 거랑 앞에 있는 게 몇 배는 더 커요. 훨씬 더 큰 근육들이고 더 튼튼한 힘줄들이 이제 앞뒤로 남아 있으니까 요거를 다 갈려서 갈아 먹고 남은 힘줄이 없을 정도까지 돼도 이 두 개의 힘의 힘줄로 이렇게 우리가 기본적인 사용은 원래 다 하시게 되거든요. 그럼 회전근개 파열의 치료법은 무엇일까요? 이게 1년에 한 3mm에서 5mm 정도, 뭐 많게는 7, 8mm 정도까지도 벌어지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뭐 3mm가 뭐 크냐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3mm면 뭐 이렇게 손톱 요만한 거밖에 안 되는 건데 근데 실제로 어깨 힘줄 전체 길이가 한 4cm에서 5c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손가락 하나 정도쯤 되는 사이즈고 내버려두면 한 1년에 한 0.5cm씩 짧아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이제 사이즈가 좀 작은 파열일 때 빨리빨리 수술을 권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조금 사이즈가 작을 때 꼬매면은 조금 빨리 재활도 할 수 있고 수술하고 나서 통증도 좀 적고 이렇게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있어서 저희가 이제 이런 아예 파열로 진행하신 분들은 이제 수술을 좀 빨리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제 이렇게 회전근개 파열로 인해서 수술까지 하면은 보통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보통 이제 힘줄 봉합하는 거는 그 사이즈에 따라서 재활이 조금 달라요. 작을 때 봉합하시면 재활도 빠르고 클 때 봉합하시면은 재활이 점점 더 오래 걸리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수술하시면은 저희가 이렇게 왜 그런 거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겨드랑이에다 끼는 커다란 베개 같은 보조기가 있거든요. 이렇게 팔 잡아주는 게
그거를 한 6주 정도, 달 반 정도 차셔야 되고 보통 수술하고 나서 한 2달에서 석 달 정도 되시면은 기본적인 생활은 가능하세요. 일상생활. 뭐 집안일 하시는 간단하게 하시는 거, 요리 만들어서 식사하시고 본인 뭐 샤워하고 이런 거 같은 건 이제 하실 수 있는 정도쯤이 되고 워낙에 뭐 하시던 힘든 일은 이제 원래 복귀를 하시려면은 그거는 한 6개월 정도까지는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충돌 증후군으로 인해 생기는 회전근개 파열. 약간의 파열을 방치하는 순간 증상은 더욱 악화되고 맙니다. 회전근개 파열의 치료법은 내시경을 통해 실이 달린 나사를 삽입해 힘줄을 뼈에 봉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설명드릴 병은 이제 이런 힘줄 파열하고는 조금 다른 병인데 가끔 그러신 분들 혹시 옆에서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냥 어제까지도 굉장히 어깨 잘 쓰고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냈는데 어느 날 밤에 갑자기 통증이 엄청나게 심하게 와서 팔을 아예 이렇게 그냥 움직이지도 못하게 오시고 보통은 이분들이 한밤중에 아프니까 응급실을 많이 가세요. 응급실 가서 이제 119 타고 응급실 가가지고 응급실가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나 팔 부러진 것 같아요라고 병원에 들어가서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응급실에 있다 보면은. 멀쩡하던 어깨에 어느 날 갑자기 극심한 통증이 찾아오고 견디다 못해 결국 응급실을 찾는 경우가 많은데요. 나도 모르게 어깨에 쌓인 석회와 건염. 갑자기 통증이 심하게 와서 이거의 통증은 되게 극심하게 와서 어느 정도입니까? 이거를 움직일 수 있는데 아프다 이게 아니고 아예 팔을 이렇게 붙잡고서 오세요. 왜냐면은 걸을 때 흔들거리는 것조차로도 너무 아프니까 아예 안 움직여 이러고서 오시거든요. 석회가 끼는 병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이게 석회가 이제 끼면은 이렇게 엑스레이에서 하얗게 뭐가 구름처럼 끼거든요. 솜사탕처럼. 생긴 게 하얗고 귀엽게 생겼는데 이게 있으면은 쌓이는 중간에는 잘 모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게 통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를 움직일 수 있는데 아프다 이게 아니고 아예 팔을 이렇게 붙잡고서 오세요. 왜냐면은 걸을 때 흔들거리는 것조차로도 너무 아프니까 아예 안 움직여 이러고서 오시거든요. 대부분은 잘 모르는 원인으로 생겨요. 그리고 왜 녹았는지 모르게 녹아서 없어집니다. 그냥 왔다가 가는 건데 생길 때는 모르다가 녹을 때는 되게 아파요. 그래서 이제 그때 가서 이만한 게 생겼다는 거를 쌓이는 동안은 전혀 몰랐다가 이제 나중에 갑자기 아파서 이제 알게 되시는 경우가 있고. 근데 이게 사이즈가 우리 왜 커피 같은 데도 설탕 녹일 때 보면은 설탕이 엄청 크면은 안 녹잖아요. 네. 녹는데 오래 걸리고. 이렇게 사이즈가 큰 분들은 저희가 이제 내시경으로 카메라 보면서 여드름 짜내듯이 이렇게 짜내면은 그냥 다 흡인을 해낼 수가 있어요. 물리적으로 다 이렇게 끄집어낼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짜내면 또 금방 좋아지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일단 치료를 해보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리 없이 쌓이다 극심한 통증으로 찾아오는 석회와 건염. 초소형 카메라와 레이저 기구로 어깨 안에 석회를 녹이는 관절 내시경 수술이 석회와 건염의 치료 방법인데요. 잠 못 이룰 정도의 야간통, 쑤시거나 날카로운 통증, 팔을 들기 어렵거나 작은 움직임에도 극심한 통증이 있다면 석회와 건염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여태까지 이렇게 병에 대해서는 쭉 설명을 좀 드렸고 그러면은 내가 이제 어떻게 하면 이거 집에서 좀 관리를 할 수 있는지가 이제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어깨 관리할 때 알려드릴 수 있는 운동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알려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운동법이요? 어깨 건강을 지키는 생활 운동. 재활 운동은 같이 네네네네. 보통 여기 이제 우리 위에 있는 힘줄이 끊어지고 앞에 여기 뒤에 있는 힘줄은 남아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요거는 끊어진 거니까 이제 별 수가 없거든요. 운동을 해도 돌아오진 않는 거고. 네, 끊어진 연출을 해야겠네요. 네, 끊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이랑 뒤를 이제 튼튼하게 해서 쓰는 수밖에 없거든요.
앞뒤를 튼튼하게 하려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리는 운동 바깥으로, 그다음에 안으로 가져오는 운동을 이제 하시면은 이게 어깨 좀 약간 굳어 있으신데요. 이렇게 팔꿈치를 일단 몸통에 붙인 상태로 이렇게 이렇게 팔을 이렇게 그냥 돌리시는 게 아니고 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돌리는 운동만 하시면 돼요. 이렇게. 다 같이. 네. 아버님 붙이셔야 돼요. 통영 이거.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 선배 중에 강호동 선배가 이거 했던 건데요. 예전에 강호동 행님아 이거 강호동 선배가 했던 건데 이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벌리시거나 가져오는 운동하시라는 게 아니고요. 이 팔꿈치는 몸통에 붙인 상태에서 이렇게 돌리는 운동만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저희가 이제 날개뼈가 쭉 모아서 가슴을 펴고 날개뼈를 해서 가슴을 이렇게 내밀면은 어깨에 힘줄이 조금 충돌이 덜 생기는 위치로 바뀝니다. 이게 좀 약간 설명드리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날개뼈를 등 뒤로 모으고 안쪽으로 모으면은 이게 원래 이렇게 닿아있던 자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그러면은 공간이 넓어지면서 이제 통증이 좀 줄게 되고, 그래서 날개뼈 이렇게 양쪽에 모아주고 등 가운데로 이렇게 모아주는 운동들 같이 병행을 해주시면은 이제 어깨 재활할 때 또는 이건 수술하신 분들 재활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수술하기 전에 이제 비수술 치료로 재활 운동 하시는 분들한테도 예방하는 목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운동이니까. 역시 어머니가 모범생이에요. 이거 가르친 대로 어머니가 지금 다 하고 계셔. 그렇죠? 그러니까요. 자, 어머니 다 이렇게 잡고 선생님이 가르치는 대로 제 날개뼈를 이거 뒤까지 모으는 거 5번만 한번 해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이거 빠르게 하는 거 천천히. 셋, 천천히. 넷, 다섯. 어때요? 좀 시원하신가요? 시원하긴 한번 안 해요, 진짜로. 그래서 논이나 밭에서 일하시다 보면은 한 자세로 오랫동안 일하시는 경우도 되게 많고, 어깨 힘줄이 힘들어간 자세로 계속 유지한 채로 안 움직이고 이렇게 계속 쓰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보통 한 50분에서 1시간 정도 일하시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한 10분 정도쯤 잠깐 쉬시면서 제가 알려드렸던 운동, 이렇게 등도 좀 펴주시고 팔도 좀 돌려주시고 이렇게 스트레칭도 좀 같이 해주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앞으로 뭐 100세 시대 때 어깨 때문에 고생하시는 일 없이 관리 잘 하시면서 아마 지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팔꿈치를 허리에 붙인 채로 팔을 바깥쪽 안쪽으로 번갈아 돌려주세요. 어깨를 뒤로 젖혀 날개뼈를 등 뒤에 모으는 느낌으로 가슴을 쭉 내밀며 팔을 뒤로 당겨주세요. 자, 우리 어머니와 강연 잘 들으셨어요? 네. 정말로 이름답게 슬기로운 명품 강연을 들려주신 우리 선생님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냥 귀에 쏙쏙. 예. 오늘 저 집에 갈 때 유로 가려고 이제 계속. 여기 운동이 되는 줄 몰랐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우리 어머님 아버님에게 건강한 우리 어깨 100세 인생을 위해서 당부의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증이 생겼다 했을 때 그냥 기다리고 쉬면 좋아지겠거니 생각하고 기다리시기보다는 빨리 병원에 와서 무슨 병인지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좀 치료를 하시는 게 오랫동안 어깨 잘 쓰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시 한번 선생님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예무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행복한 100세 인생을 위한 특급 강연. 농민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명의보감은 계속됩니다.